대구 228 기념공원에 마련된 헌혈의 집이 22년간의 운영을 마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두 개 층을 합해 고작 20평에 불과한 협소한 공간이지만 10년 전에는 헌혈자 수 전국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들여다보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연속기회. 오늘은 직업인에게 필요한 자격과 직무 능력을 키워주고 있는 대구 여자상업고등학교로 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 228 기념공원에 마련된 헌혈의 집이 22년간의 운영을 마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두 개 층을 합해 고작 26평에 불과한 협소한 공간이지만 10년 전에는 헌혈자 수 전국 1위를 기록하기도 한 곳입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동성로에 있는 헌혈의 집 228 기념 중앙공원센터. 간판 위로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지난 2003년 개소한 이곳은 세월이 흐르면서 공간이 협소해지고 건물이 노후화되면서 더 이상 운영이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1층과 지하 1층 두 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개 층을 합해 면적은 고작 26평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한 해 수만 명이 찾으면서 지난 2014년에는 전국 헌혈의 집 중에서 헌혈자 수 전국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그런 것들 홍보를 열심히 해서 아마 14년에 1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헌혈이 이제 봉사라는 이미지로 자리매김하는데 아마 이 228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500회 가까이 헌혈을 한 이호건 씨는 이곳에서의 마지막 헌혈에 참여했습니다. 200회와 300회 헌혈을 모두 이곳에서 마친 터라 감회가 남다릅니다. 여기 없어지니까 좀 뭐 섭섭하면서도 그런 거 있죠. 하긴 뭐 여기 뭐 비쌀 때도 있고 좀 눅눅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지하 공간에만의 아늑하고 그런 게 좋았죠. 헌혈의 집 228 기념 중앙공원센터는 이달 말 달서구 월성동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대구 시내에 헌혈센터가 4개가 있다 보니까 그중에 하나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대구 시민들이 헌혈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찾던 차이에 달서구 월성동에 새로 헌혈센터 부지를 마련해서 5월 31일자로 새로 개원할 예정입니다. 22년간 36만여 명이 찾았던 헌혈의 집 228 기념 중앙공원센터. 이제 역사 속으로만 남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아파트 건설이 끝난 이후에도 입주자가 들어오지 않아 빈집이 되는 걸 악성 미분양이라고 합니다. 이 악성 미분양, 전국에서 대구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말 기준 아파트 분양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도 대구입니다. 전문가는 앞으로의 가격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홍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1년간 대구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이 올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1제곱미터당 평균 분양 가격은 927만 원, 상승폭은 79%로 전국에서 가장 큽니다. 울산과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이 248만 원, 대전과 광주가 각각 79만 원, 67만 원 올랐습니다. 대구는 40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은 83만 원입니다. 분양가가 높다는 건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음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사를 끝냈지만 여전히 입주민을 찾지 못한 대구 지역 악성 미분양은 1,306호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수요가 떨어져도 건설사가 분양가를 낮추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최근에 건축비가 인상이 많이 했고요. 거기에다가 인건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다 더 특별한 거는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주 52시간제 중대재해법 때문에 건설 공사 기간이 많이 증가했어요.
앞으로는 건설 건축비라든지 분양 가격은 더 지금보다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일부 건설사는 준공 후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에 물량을 내놔 입주민과의 갈등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올해 대구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 3천여 호, 내년에는 1만 3천여 호가 예정돼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5월 24일은 제8차 여성 비정규직 임금차별 타파의 날입니다. 여성 비정규직 임금은 남성 정규직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수준인데요.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실질 임금은 오히려 감소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빚을 내서 생활할 정도입니다. 최저임금이 이들에게는 최고임금에 해당하다 보니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월 24일 제8차 여성 비정규직 임금차별 타파의 날을 맞아 전국 여성노동조합과 여성노동자회가 생존 위기에 몰리고 있는 여성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기준 여성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163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 월평균 임금 414만 원에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남성 노동자 임금 대비 조선인 여성 노동자의 임금이 25% 수준에 불과했던 것과도 별반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임금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전체 여성 노동자의 절반에 이릅니다.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수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법정 최저임금이 이들에게는 최고임금인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물가가 올라 이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 윤석열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은 3.8%로 역대 최저인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1.4%에 불과하고 지난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실질 임금은 1.1% 감소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임금 격차가 대한민국이 1위로 지금 몇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격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는 실정.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물가 인상률을 대비를 해보면 그래도 적정임금이라고 하면 최저임금 한 13,000원 이상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전국 여성노조와 여성노동자회가 여성노동자 1,095명을 상대로 내해 최저임금 설문조사를 한 결과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가장 많은 63%가 물가 상승률, 뒤를 이어 20%가 가구 생계비를 꼽았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또 여성 비정규직의 65%가 물가 폭등으로 생활비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규모는 40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은 40% 정도를 차지했고 1,000만 원 이상이라는 응답도 7.7%였습니다.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도 고용 허가제에 묶여 상대적으로 나은 것으로 이직할 수 없는 이주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욱 암담합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대부분 16개 나라에서 오시는데 이제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로 오시거든요. 불법 체류자가 되니까 마음대로 퇴사할 수도 없죠. 미등록 체류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현재 42만 명 정도 되는데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을 대한민국 정부가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삶이 무너지면 사회와 국가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들의 삶을 평균으로 끌어올리려는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요구를 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을 들여다보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연속기획 새시대 미래교육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구 최초의 여자 상업계 고등학교로 직업인에게 필요한 자격과 직무 능력을 키워주고 있는 대구 여자상업고등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여자상업고등학교는 대구 최초의 여자상업계 고등학교입니다. 70년이 넘는 두터운 역사만큼 학생들의 인성 함양과 직업 능력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개인별 맞춤형 진로를 설계할 수 있고 자격 취득과 직무 능력을 기르는 실무형 학교입니다. 학생들의 꿈에 맞는 진로 설계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꿈을 이루는 학교입니다. 꿈과 잠재 역량을 학생 스스로 발견하고 키워갈 수 있는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가 바로 대구 여상입니다.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 콘텐츠 크리에이터과는 10년이 넘는 교육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웹툰 작가를 꿈꾸는 학생들은 여기에서 촬영이나 편집 기술을 배웁니다. 학교 생활을 다룬 브이로그를 직접 제작하기도 하고 드론을 활용한 수준 높은 영상을 제작해내기도 합니다. 맥시를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좋은 장비들로 고퀄리티 영상을 수업 시간에 만들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장점인 것 같고, 방과 후에도 이제 남아서 자유롭게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좋은 것 같습니다.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는 다른 학교에서는 보기 드문 높은 사양의 편집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직접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면서 소셜미디어 기반의 창의적인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희 콘텐츠 크리에이터과로 예를 들자면 여러 촬영 장비와 프로그램이 구비되어 있어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 방과후가 개설되어 있어 학생들이 보충 및 심화학습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저희 학교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는 상업계 고등학교의 전통을 이어받아 재무회계 분야 전문 인재와 금융산업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회계, 경영, 정보기술 인원을 바탕으로 경영 전반에 걸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일반 기업이나 회계직 공무원, 금융권으로도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는 지난 70여 년 동안 상업계 여학교의 길을 굳건하게 지켜왔습니다. 상업계 여자 명문학교라는 전통이 말해주듯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서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의 존재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를 계기로 그 이듬해부터 대구에서 시작된 국제 소방안전박람회가 올해 20회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국내 소방안전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소방 장비들을 대거 선보이며 역대 최대 규모의 안전문화축제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요즘 급속히 늘고 있는 전기차, 전동 카트, 전동 킥보드 등 배터리 화재 진화에 특화된 리튬 배터리 전용 소화 장치입니다. 물과 혼합한 친민 소화 약재를 사용하는데 물보다 빠른 냉각 효과와 산소 차단 작용으로 배터리 화재를 진압하며 차량이나 주방 등의 휴대용 소화기로 비치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전기차는 열폭주가 나면 진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구조상으로 열폭주가 나더라도 배터리에 약재가 침투가 안 된다는 거죠. 분말과 가스 소화기는 대부분 산소 차단을 해서 불을 진압한다는 거죠. 액체는 산소 차단 플러스 냉각작용을 한다는 거죠. 인명 구조견과 더불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로봇 구조견. 인명 구조견들이 주로 재난 현장에서 사후 수색 작업을 위주로 수행한다면 로봇 구조견은 재난 현장에서 위험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스 탐지 측정 장비를 가지고 먼저 투입돼 가지고 화재 났을 때 유독가스를 먼저 측정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인지 먼저 체크를 하고 또 이제 화면을 통해서 이제 화재 건물 안에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제 소방 안전 박람회에선 K 소방 산업의 미래, 첨단 소방 안전 장비와 솔루션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올해 20회를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인 389개 기관 단체가 1397부스를 통해 인공지능 AI와 가상현실 VR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소방 안전 장비를 선보입니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해외 20개국 50개사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도 열립니다. 소방 안전 체험도 할 수 있고 국제교류협력회의, 학술 세미나도 진행됩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를 계기로 안전의식 고취와 소방산업 육성을 위해 시작된 이 박람회에 누적 참가기업 4,823개사, 수출 상담액 1조 1,132억 원. 해를 거듭해오면서 대구를 넘어 국내 대표 소방안전 전문 비즈니스 박람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여행 성수기를 맞아 울릉도로 섬여행을 떠나는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울릉 관광객이 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보다 편안해진 바닷길을 꼽을 수 있는데요. 결함 걱정도 없고 과거보다 이동 시간도 많이 줄면서 울릉이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공희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취항한 쌍동 쾌속 카페 리선인 엘도라도 익스프레소. 포항에서 울릉까지 3시간 안에 갈 수 있고 멀미 없이 쾌적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어 탑승객들의 만족감이 높습니다. 취항 1년이 되지 않아 이미 10만 번째 승객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확 늘어났다 작년에 여행 특수 때문에 줄어서 저희가 했던 것은 줄어들었는데 올해는 한 30만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앞으로 울릉도 관광 100만 시대를 여는 주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쾌속선뿐 아니라 포항 영일만항과 울릉 사동항을 3년째 정규 운항 중인 대형 크루즈 뉴시다오 포로. 잦은 결항 문제를 해결하면서 무엇보다 편하게 울릉을 오가는 항로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선사는 울릉도 섬여행의 전성기를 겨냥해 다양한 상품 개발에도 나섭니다. 어디에도 없는 쾌적한 여행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릉 크루즈 모든 임직원들은 동해안에 어디에도 없는 그런 크루즈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온 직원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울릉군도 여행 성수기를 맞아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울릉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정비하고 대표 축제 준비도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독도 케이블카, 향목, 모노레일, 해중 전망대 등과 같이 주요 관광지 정비도 마쳤고요. 오는 8월 5일부터 개최되는 제22회 오징어 축제에 좀 많이들 찾아주셔서 울릉도 에메랄드빛 자연을 마음껏 담아가실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잘 살피겠습니다. 지난해 울릉 관광객은 46만여 명, 올해도 지금까지 11만 8천여 명이 찾아 시들지 않는 인기를 과시하고 있는 데는 울릉만의 독특한 매력과 접근성 향상이 큰 목을 차지합니다. 울릉을 오가는 바닷길이 예전에 비해 다양해지고 편해지면서 울릉을 찾는 관광객들은 매년 늘어날 걸로 전망됩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2년 전 달서구는 달토기빵을 개발해 제과점을 중심으로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2만 년의 선사시대 유적이 남아있는 문화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빵인데요. 어느덧 달서구를 대표하는 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토기빵은 달서구 선사시대로 토기빵의 줄임말입니다. 2021년 달서구가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빵을 만들면서 붙인 이름입니다. 출시된 지 2년이 지나면서 소비자들의 반응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쫄깃쫄깃하고 안에는 크림치즈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애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사 먹으러 오고 있습니다. 달토기빵은 청동기 시대 붉은 간토기 모양이 특징입니다. 대구에 하나뿐인 구석기 유적 문화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먹거리 상품입니다. 하루에 보통 15개에서 한 20개 정도 나가는 것 같고요. 이제 부모님이랑 오셔갖고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많이 사가시고 또 포장 주문도 많으시고 이래요. 달토기빵은 달서구 지역 제과점 18곳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한 개 1,500원이며 세트로도 판매 중입니다. 요즘은 이제 SNS로 홍보하는 시대인데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작은 매장이지만은 이제 판매를 할 때 달토기의 특징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대중들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달토기빵은 연간 5만 개 이상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달서구는 연중 접수 방법을 통해 달토기빵 판매업소를 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소속된 청소년 전원이 지난달 치러진 검정고시에서 전원 합격했습니다. 검정고시 응시 인원은 초등학교 졸업 2명, 고등학교 졸업 56명, 총 58명으로 모두가 학력을 취득해 상급 학교 진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1:1 학습 멘토링과 인터넷 강의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에 대한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K 브로드밴드 보도 1편과 정규 프로그램 1편이 제61회 케이블 TV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됐습니다. 경기 보도국 임세혁, 박희붕, 김효승, 백창현 기자는 일본식으로 우리 땅의 이름을 바꾼 창지 개명에 대해 기획 취재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 부산 보도국 안세영 PD는 피난민의 애환이 담긴 음식을 소개한 장수식당 이야기 1맛 2장을 제작해 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는 분기마다 지역 채널 뉴스와 프로그램 가운데 우수한 제작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협회 황희만 회장은 지역 채널 뉴스와 프로그램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질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제작해 미디어 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달서구가 반디별 데이트에 참가할 미혼 남녀 각각 10명을 모집합니다. 디지털 별빛관을 체험하고 무드 등을 만들며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벤트로 신청은 31일까지 달서구청 아동가족과로 하면 됩니다. 대구 남부도서관이 다음 달 9일까지 꽃과 물 그리고 위로전을 운영합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회로 캘리그라피 작품 총 40여 점이 선보입니다. 서구청이 교육청으로부터 3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미래교육지구 9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9개 사업은 초등 방과 후 돌봄교실과 마을 외국어 학당, 대학생 멘토링 스쿨 등입니다. 남구보건소가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59년생을 대상으로 폐렴 무료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대상자는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 신분증만 지참하면 언제든지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더 힘이 되는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